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21일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새내기 교사를 추모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교사들이 검은 옷을 입고 서울 도심에 모여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 모두는 입을 모아 남의 일 같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전국에서 모인 전현직 교사 4천여 명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집회를 열고 고인을 추모하며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억울하고 어이없는 황망한 사건과 사고들,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진 걸까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는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단 1년 만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원래부터 이런 인간이었던 걸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향후 국정 방향은 종북 주사파가 망친 5년을 원상복귀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기가 막힙니다. 2023년도에도 아직도 해묵은 색깔론을 꺼내들고 편가르기로 국정을 운영하며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을 반정부 용공 세력으로 규정하고 다 때려잡겠다고 나서겠다는 건데요. 제정신인가요? 아직도 종북 주사파 타령이라니 이렇게 무지하고 무식할 수 있는 걸까요? 무능으로 국정은 도탄에 빠져 모든 국민들이 힘들다고 아우성들인데 이런 국정난맥을 돌파하겠다고 꺼낸 카드가 편가르기, 자기 편 결집하기라니 그 수준이 개탄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지난 5년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황당한 논리. 이런다고 1년 만에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까요? 왜 자신의 문제를 외부에서 탓을 하며 찾는 걸까요? 이게 과연 최선입니까? 서초 서희초 사건의 원인이 지난 정부의 종북 주사파 탓이랍니다.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 극단적 선택은 결국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 조례가 학생인권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빚어진 교육 파탄의 단적인 사례라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통해 제기했는데요. 이분은 웬만하면 주말에는 좀 쉬었으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로 또 국민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하다하다 주사파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또 지난 문재인 정권 때 추진된 4대보 해체 시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드러난 각종 조작과 꼼수 역시 치수 파탄을 초래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어이없는 진단도 내놨는데요. 그러니까 이번 수해의 원인도 지난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22일 최근 발생한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학생인권 조례가 빚은 교육 파탄의 단적인 예라며 과거 종북 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의 일환이라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려댔는데요. 해당 관계자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 만든 학생인권 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며 결국 학교 교육을 비정상적으로 만든 것이라는 어거지 주장을 내놨습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진 결과 학교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을 훈계조차 할 수 없는 작금의 현실을 만든 진보 교육감들은 대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조희연 교육감은 아수라장이 된 학교 현장의 민낯에 대해 알고는 있는지 의문입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교권도 보장하지 못한 진보 교육감들의 학교 해체는 공교육을 뿌리부터 망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선생님들을 지켜야 합니다. 공교육 정상화의 주요 과제로 교권 회복을 명시하고 몽상가 아닌 망상가 진보 교육감들이 엉망으로 만든 학교 현장의 질서를 바로잡겠습니다. 이는 지난 20일 장해찬 국힘당 청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서희초 사건을 진보교육감 체제에서 발생한 교권 추락으로 평가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번 사건을 종북 주사파들이 오랫동안 치밀하게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중 하나라고 진단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주말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들도 4대 강보를 해체하려 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도 입에 거품을 물었는데요. 그는 집중폭우에도 4대강 분류에는 큰 피해가 없었다며 4대 강보의 수해 방지 효과가 확인됐지만 이 역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좌파 정권이 각종 수치 조작과 꼼수로 보해체를 시도해
결과적으로 치수 파탄을 노렸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지시에 따른 종북 주사파의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가 차근차근 진행됐던 것으로 진단했는데요. 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파탄, 탈원전으로 산업 파탄, 4대강 조작으로 치수 파탄, 학생 인권 조례로 교육 파탄을 일으켰다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오로지 전 정부 탓, 문재인 대통령 탓, 이 정도면 정신 감정도 한번 받아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정신에서 이런 말들이 나올 리가 없지 않을까요? 사라졌다고 생각한 친일 독재 극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남의 탓, 끝까지 남의 탓, 그게 이들의 한계입니다. 끝으로 21일 방송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를 하고 나선 윤지호 국힘당 원내대표.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의 김어준 총수까지 고발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게 과연 고발할 거리가 되는 걸까요? 급하긴 급한 모양입니다. 지난 18일 서울 모 초등학교 소속 20대 초반 신규 교사 한 분이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후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19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교사가 학교 폭력 업무를 담당하며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학부모 가족이 삼선 국회의원이라는 이야기가 퍼졌습니다. 이에 해당 학부모 찾기가 벌어진 가운데 20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온라인 소문을 유명 유튜브가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 구체화하자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됐고 인터넷과 SNS에서 근거 없이 만들어진 거짓 소문이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경우도 온라인에서 루머가 발생한 후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급속히 확산되다가 음모론자의 편성 정폭 과정을 거치며 대중을 흥분시키는 전형적인 과정을 거친 것으로 추측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의 거짓과 괴담이 난무하고 이것이 음모 세력의 공작을 거쳐 공적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 사회는 불신으로 가득 찬 양치기 소년의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 소문이 거짓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미 한기호 의원의 명예가 큰 손상을 입었고 우리 국민의힘도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번 사건이 아니라도 일반적으로 거짓과 괴담이 대한민국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편향적인 유튜브, 사이비 언론, 정당이 삼각 편대를 이루며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좌파 세력이 각종 SNS에서 거짓을 지어내고 특정 정파적 언론이 이를 보도하고 야당이 이를 이용해 정부 여당을 공격하면 언론이 다시 이를 받으면서 선동적인 공세가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일부 방송은 이 과정에서 균형감을 잃고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말 것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공적 의사소통을 왜곡하고 극단적인 선동 정치를 유발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